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제7장 불확실성화의 선택 중에서요 위험자산의 선택에 관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페이지 되겠고요. 자, 먼저 밑에 보면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보유합니다. 근데 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자산으로 다양하게 담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런 거랑 비슷하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는 이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부동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귀금속 이렇게 뭐 좋으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골동품 이런 걸로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동산, 귀금속, 골동품 이런 실물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실물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말고요. 또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죠. 은행에 예금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채권과 같은 채권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이렇게 보유를 하기도 해요. 이제 자산에는 이렇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화폐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거시경제 가면 유동성은 높지만 아예 수익률은 없고요. 이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좀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자산마다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과 위험성, 리스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자, 수익성, 일드 이렇게 표현하고요. 수익성. 그리고 이제 위험이 다릅니다. 리스크라고 하죠. 위험성.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잘 조합을 통해 가지고 담게 돼요. 자, 우선 수익성이 높다고 하면은요. 다음 줄 첫 번째 줄 보세요. 다음 단락. 어떤 자산의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평균적인 수익률이 높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평균적인, 이쪽에다 할게요. 평균적인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위험성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평균적인 어떤 수익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그게 수익률이 큰 폭으로 얼마나 변하는가 그걸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변동성이라고 할까요? 수익률의 변동성, 뭐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든가 분산 이런 거랑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단락까지 쭉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을 골고루 같이 섞어서 보유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뭐 명확한 좀 우리나라 적당한 표현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각각의 수익성과 위험성이 다른 자산들을 어떤 배합으로 섞는가, 그 섞는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자, 포트폴리오 선택의 모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형 한번 보시죠.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요 안전자산과 위험한 자산이 있는데 안전한 자산에는 위험성이 없다 해서 세 번째 줄 보세요. F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위험한 자산에는 하첨자로 K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 있고 안전자산,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이 있습니다. 위험한 자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위험한 자산. 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안전자산인 경우에는 수익률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R free 해서 F라고 쓰고요. 그리고 위험한 자산인 경우는 R K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은 둘 중에 어느 게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수익률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되겠죠. 자, 다음에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자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의 경우에 이제 그 안전자산과는 달리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표준 편차 해서 뭐 시그마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 얘는 사실은 빵이야, 빵. 이거는
안전자산인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표준 편차가 빵이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얼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위험자산이 더 이게 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치와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식을 사용하는데 밑에 7-6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성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P라고 쓴 겁니다. 이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수익성은 요게 확률이 만약에 거기 보시면은 안전자산을 전체가 재산을 1이라고 할 때 100%라고 할 때 위험한 자산이 이제 관심사니까 위험한 자산을 A만큼 보유한다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보유 비율이 A라고 합시다. A. 그리고 요거에 대한 보유 비율이 1-A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한 자산을 A만큼 보유하게 되니까 수익률은 A의 가중치를 둬서 RK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A에다가 RK 이렇게 있고 안전한 자산 1-A만큼 보유하고 R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전부 다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 위험자산이 빵이니까 요게 빵 하게 되면 이 안전자산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요. 전부 다 위험자산으로 보유하면 A가 1이죠. A가 1이면 이게 빵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살짝 보시면 A가 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자산을 다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은 안전자산의 수익률과 같게 되고요. 만약에 모든 이렇게 자산을 어떻게 보유합니까? 라고 하면 위험자산 A가 1 이렇게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그때 수익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자산의 수익률과 똑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가중치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A에다 요만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A에다가 요거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더하기 1-A에다가 안전자산에 대한 리스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안전자산에 대한 요 리스크는 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요거까지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시면 7-7식은 그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우리가 예산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자, 포트폴리오를 표현할 때 자, 다음 페이지에 먼저 살짝 그림 좀 볼게요. X축과 Y축에 어떤 변수가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X축에다 리스크를 놨습니다. X축에다가 위험성을 놨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Y축에다가 수익성을 놨습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요 평면의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이 얘예요. 얘와 또 뭐가 된다고요? 얘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야. 얘가 관심사가 돼서 요거로 두 개 링크를 시켜야 되는데 위의 식과 밑의 식에서 우리가 링크 전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A가 바로 전력 역할을 할 수가 있네. A 찾으셨습니까? A를 무슨 색깔로 할까요? 요 A. 자, 그래서 이걸 A로 정리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A로 정리해서 이렇게 대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먼저 요거를 A로 좀 보기 좋게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앞으로 가가지고요. 205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밑에서 마지막 단락 있잖아요. 요걸 계산하기 좋게 A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은 A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RF 그 다음에 더하기 A 하고 A 하면 여기 보시면 A, RF 빼기 있고 A 있으니까 RK-RF 이렇게 되잖아요. RK-RF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뭐다? 요 A로 정리를 해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색깔을 빨강,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쭉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A는 이게 빵이니까 없어지면 AK분의 A 포트폴리오에 리스크 그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AK에다가 시그마 포트폴리오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쭉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쓰게 되면은,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206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걸 대입하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F 더하기 A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거기 나와 있는 식대로 보시면 그냥 이걸로 그냥 써도 되는데 아무튼 뭐 시그마 K분의 시그마 P 해가지고요. 요거 그냥 RK 마이너스 RF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요걸 이제 이 그래프에다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예산선을 살짝 구하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능한 한 효용 극대화를 가지고 자산 선택 모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효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205페이지에 한번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 의사결정자,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리스크는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무차별 곡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수평축에 뭘 놓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림을 다시 보시면 수평축에다가 위험성 리스크를 놨어요. 놓고 여기다가 수익률을 놨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요렇게 돼요. 이게 이제 비재화인 거죠. 이게 쓰레기란 말이야. 그래서 재화가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거니까 비재화, 쓰레기 이렇게 돼요. 그럼 효용의 증가 방향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예산선 한번 앞에서 본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예산선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206페이지 거기 7-9 첫 번째 식 거기 보세요. 자, 수익률 함수 이거 RP니까 수직축이니까 RP로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거기 보시면 얘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울기가 시그마 K에다가 RK 마이너스 RF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고 시그마 P 더하기 그 다음에 RF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랑 뭐가 관심사입니까 하면 지금 얘랑 수직축에 있는 이 변수랑 얘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얘네 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돼? 얘가 바로 기울기인 거 이해되시죠? 얘가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가만히 보시면 얘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RF보다는 RK가 훨씬 더 크겠죠. 수익률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그림을 같이 한번 쭉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축은 위험성이고 여기는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리스크가 빵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위험성이 하나도 없는 자산. 그러면 그래도 여기 위험성이 없는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RF 이렇게 되고요. 거기 뭐 따로 뭐 A라고 책에 돼 있습니다.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울기는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거기 맥스가 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면 맥스가 되는 수익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바로 RK랑 똑같게 되겠죠. RK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맥스 여기 보시면 책에서 이제 B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A로 돼 있고요. 네,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제 시그마 K 해가지고 얼마나 위험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가. 만약에 이 사람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에요. 거기가 2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점. 그럼 점점점점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관심사가 위험자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더 많아질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할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는 게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안전자산의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안전자산의 보유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적정하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을 정할 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가 하면 이만큼이 위험자산, 이만큼이 안전자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 안전자산의 보유 비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 A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A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때는 위험자산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다 안전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앞에 보유 비율 자체가 안전자산만 보유하는 것이고, 여기는 위험자산만 보유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무찰부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거기 위에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데 우린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만약에 선택하는 투자자가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하는가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선호도라고 할까요? 깊이 정도를 할까요? 깊이도에 따른 자,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무차별 곡선의 형태 한번 볼게요. 물론 무차별 곡선이다라고 하면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게 되는가 그 정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차별 곡선 할 때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만 초점으로 해서 잘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녹색깔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녹색깔의 사람이 이렇게 완만한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빨간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다른 사람이에요. 무차별 곡선 뭐 A라는 사람이고 얘는 무차별 곡선 B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수평축에 뭘 놨습니까? 수평축에다 우리 위험 리스크를 놓은 거예요. 리스크를 놨고요. 수직축이 수익률을 놨습니다. 수익률을 놨어요. 누가 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같은 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같은 점에서 시작을 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점점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점점점점점 리스크가 이렇게 시그마 제로인 상황에서 리스크가 한 단위 더 증가한다고 할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리스크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자, 만약에 우리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뭐야?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 나와 있는 B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 요만큼만 이렇게 수익률을 더 올려줘도 이 사람은 오케이,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 되는데 A와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수익률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동일한 효용이 달성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리스크 위험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A가 훨씬 더 싫어하는 거야. A 같은 경우에는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 이만큼까지 많이 해주지 않으면 나 일 안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위험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수익률을 많이 올려줘야 돼. 그래서 위험을 더 기피하는, 기피도가 큰 사람이다. 기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람을요, 우리가 한꺼번에 표현해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서 한번 볼게요. 뼈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선택 가능한 영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파란 색깔 같이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훨씬 더 덜 기피하는 사람, 더 기피하는 사람 볼까요? 자, 그럼 선택점을 여기 한 두 개를 잡아볼게요. 한 두 개 잡아볼게요. 여기 있고 여기 있다고 합시다. 얘도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빨간 색깔 같은 사람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은 무차별 곡선이 좀 가팔라.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선택보다는. 그래서 어디 선택하냐면 여기가 효용 극대화가 되고요. 녹색깔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차별 곡선이 좀 완만하잖아요. 완만하니까 여기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리스크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자산의 보유 정도를 나타내요. 비율이라고 할게요. 비율이라고 하면 물론 여기 이거 전체분의 이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위험에 대해서 별로 기피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A와 A-1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험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책으로 따지면은 이제 A, B, E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책에서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E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은 네, 거기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있죠. 그래서 AB분의 전체가 AB예요. AB분의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AE 이걸로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찰공선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떤 분산 투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산 투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분산 투자.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자, 네 번째 줄 볼게요. 여러 가지 위험한 자산이 있는데 그것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골고루 섞는 거라고 그랬죠.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에 서양의 격언 중에서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산장사와 남학신장사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아들이 둘 있네요.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은 우산장사를 하나 봐.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합니다. 비가 오면 남학신 신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날씨가 좋을 때 남학신 신고 다니는 거, 이게 이제 우산이고요. 남학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가 날씨가 맑아요. 맑음 이렇게 있어요. 맑음. 그리고 이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니까 우산 장사는 날씨가 맑으면 이거 뭐야 4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오 대박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남학신 장사는 맑은 날은 20이 되고 비가 오는 날은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우산 장사와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두어서 걱정이 끊이지 않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의 짭짤하게 이득을 보게 되지만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은 울상을 짓게 되는 것이고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사 아들은 뭐 그냥 슬픔과 우산이 안 팔려요. 뭐 양산으로 사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 남학신 장사 아들은 또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비가 올 확률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맑은 확률이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할게요. 얘도 2분의 1의 확률이라 합시다. 확률이 2분의 1, 1-P의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때 이제 기대 수입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기대 수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대 수입을 생각해보면 우산 장사하는 거기 밑에 나와 있죠. 기대 수입은 똑같이 12만 원이야. 우산 장사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비가 이렇게 해가 날 때는 4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의 확률로 20 이렇게 되니까 기대 수익은 1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기대 수입은 12지만 날씨가 맑으냐 비가 오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한쪽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올인을 하게 되니까 올인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날씨에 따라서 날씨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요.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변동성을 좀 어떻게 수익률은 똑같이 12로 하면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야, 점포의 반은 우산을 팔고 반은 남학신 팔면 어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만 우리가 반반 이렇게 했으니까 우산에 대한 수익률 2가 되고 대신 여기 보시면 얘도 1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반반이야. 반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0이 되고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안정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 12를 얻게 되지만 만약에 이게 자칫 한쪽에 올인했다가는 기대 수익은 똑같지만은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완전히 대박인데 남학신 장사가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이고 해가 나면 우산 장사가 완전히 울상을 짓는 그런 리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208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줄, 두 사람이 우산 장사와 남학신 장사를 겸하게 되면, 그래서 점포의 반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번째 줄 보시죠. 맑은 날에 우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2만원, 남학신에서 나오는 수입이 10만원 해가지고 확실하게 12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기대 수입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반반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수입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기피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불확실한 12만원보다는 확실한 12만원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이와 같은 요령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이렇게 전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자, 거기 좀 잘 체크 좀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우산과 장화처럼 비가 올 때 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이요. 우산 장사 수입과 남학신 장사 수입이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우산과 남학신이라는 게 비가 올 때랑 해가 날 때랑 서로 웃는 거 우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우산과 장화처럼, 이건 뭐야? 똑같이 비 올 때 대박 뜨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비가 올 때 잘 팔리고 맑은 날씨에 안 팔리는 그런 상품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위험을 줄일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위험한 자산의 경우에도 서로 음의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얘네 둘과의 관계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보면은 어떤 주식의 가격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떤 건 떨어지고 이게 서로 이제 서로 보완 역할을 하는 대체 관계로 반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확실성화의 선택해가지고요. 포트폴리오로 분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